여러분은 지금 2021 제10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10시 1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MC 주연입니다. 자, 이번에 모실 분은 우리랑 정말 가까이에 계신 분입니다. 바로 학교 선생님이신데요. 장대중학교 과학교사이신 권형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자리에 모시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보시고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청소년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장대중학교 과학교사 권영민입니다. 네, 제가 중학교 선생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이시기도 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이제 대중들한테 과학을 좀 쉽고 재밌게 전달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유튜브를 하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강연을 다니시기도 하고 과학 퍼포머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사이언스 버스킹 같은 거 기획해서 공연 다니시기도 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말 그대로 그러니까 과학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분들을 통칭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과학 커뮤니케이터에 도전을 하게 되셨나요? 일단 페임랩이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 동안 과학을 주제로 이렇게 스피치를 하는 대회인데 또 학교에서 맨날 아이들이랑 하는 게 그런 거다 보니까 뭐 잘할 것 같기도 해서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 또 여차저차 본선에 또 올라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 위촉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뽑는 대회였구나. 그래서 막상 활동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평소에 우주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네. 우주 주제로 강연을 해보기도 하고 과학 퍼포머랑 이제 사이언스 버스킹 기획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좀 행복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 사실 저도 뭐 유튜브에서 좀 다른 분야긴 하지만 테크 관련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정보를 알려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과학 커뮤니케이션에도 좀 관심이 생겨서 페임랩 영상을 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영상도 봤는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조곤조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잘 하시는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보시는 청소년 분들에게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 그리고 과학 교사라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우리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학창 시절에 보통 꿈을 많이 정하곤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과학 교사라는 그 꿈을 언제 정하게 되셨나요? 네, 저도 고등학교 때 처음 교사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교사를 꿈꾸는 많은 친구들이 그렇듯이 그 좋은 선생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물리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되게 열정적이시고 수업 시간에 막 들어오셔서 맨날 과학 마술 같은 거 보여주시고 아이들한테 이제 되게 카리스마 있으신데도 또 말씀해 주시는 건 되게 진심으로 걱정 많이 해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처럼 좀 와 되게 멋있다,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 해서 교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멋진 어른으로서 존경심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리 수업을 이렇게 마술로도 해주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그런 게 지금 그런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실 때의 경험이랑 좀 연결이 되나요? 네, 일단 학교 수업할 때도 그 옛날에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막 이렇게 액체 질소 같은 걸로 재밌는 실험 보여주시고 하셨던 거 그대로 제가 수업을 또 하기도 하고요. 그런 거 가지고 사이언스 버스킹 하면서 또 하기도 하고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뭔가 어린 시절의 경험이 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교단에 서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나요? 네, 올해 2년 되었습니다. 아,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교직에 서시면서 보람이 됐던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언제였나요? 네, 뭐 소소하게는 그냥 수업이 잘 됐을 때. 네, 그래서 수업 끝나고 친구들이 이렇게 오늘 뭐야 벌써 끝났어? 막 이런 얘기 해줄 때 네, 되게 네. 일단 좀 내심 표는 안 네네. 하지만 뿌듯하고요. 또 길게 봤을 때는 또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조금 긍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이 보일 때 조금 뿌듯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담임했던 친구 중에 조금 이제
걱정을 많이 했던 친구가 있어요. 뭐 네. 그런 친구 있잖아요. 학교에서 계속 잠만 자고 밥도 안 먹고 말은 또 되게 부정적으로 하고 그런 네. 친구였는데 뭐 어느 날은 좀 예의 없게 굴어가지고 제가 좀 혼을 냈더니 막 도망가서 막 창문 타고 넘으면서 막 도망가고 전 네. 쫓아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였는데 계속 대화를 했어요. 점심시간 뭐 학교 안 오는 날에는 제가 집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 친구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네네. 그래서 저도 이 친구가 미운 행동을 해도 밉지가 않은 경우가 생기고 이 친구도 저한테 조금 마음을 열어서 쉬는 시간에 계속 찾아와서 이렇게 옆에서 놀아달라고 쫑알쫑알하고 주연님처럼 유튜브 하고 싶다고 네. 네, 영상 편집 같은 거 공부하고 싶다고 막 상담도 하기도 하고 네, 그런 모습 보니까 또 뿌듯하기도 하고 네 그 그렇습니다. 창문을 넘어서 도망가던 학생이 어느새 이제 선생님 곁에서 뭔가 꿈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 친구들이 도망치기도 하고 말을 안 듣기도 하고 나쁜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좀 학생과 원활하게 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방법 있을까요? 어, 공감과 이해. 공감과 네, 이해. 아니 뭐 요즘은 또 중요하죠. 네, 계속 왜 그랬는지 얘기 들어보고 사실 또 성격이 막 이렇게 화내고 이런 거 잘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네, 억지로 하면 또 티나더라고요. 억지로 화내고 그러면 네. 그래서 계속 얘기 좀 들어보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렇게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대화 많이 하고 네. 사실 저도 학창 생활을 했고 뭐 다들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주변 선생님들 보면은 정말 힘드시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보통 사명감으로는 정말 어려울 것 같은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참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선생님께서도 보람을 느끼시는 일도 이렇게 있겠지만 굉장히 힘드셨던 경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무기력한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학교에서 뭐 어떻게 잘 돌보더라도 이제 가정에서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아, 네, 예를 들면 아, 부모님이 조금 폭력적이신 학생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이렇게 너무 무관심하셔서 애가 좀 방치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아무리 잘 돌봐도 이 친구는 결국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가정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데 막상 또 전화해 보면 이런 부모님들은 좀 담임이랑 대화하기 싫어하세요. 네. 아, 뭔가 벽이랑 대화하는 네네. 느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학교 왔을 때만 잘 돌보는 수밖에 없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무기력한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뭔가 선생님으로서 더 해주고 싶은데 맞아요. 그럴 수 없다는 현실에 할 수 좀 있는 게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군요. 그래도 그런 마음이 좀 전해지면 학생들이 많이 위안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게. 또 선생님께서 교직을 꿈꾸시던 시절하고 지금하고 또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뭐 제가 학창 시절일 때도 지금이랑 또 많이 다르고 이러니까 그래서 요즘 학생들의 뭐 태도라든지 학교 시스템이라든지 달라진 것들이 있는지 선생님께서 교직을 꿈꿀 때 그리고 지금 실제로 직장에서 다니면서 마주치는 이런 학교의 모습들 어떤 변화들이 있나요? 제가 경력이 길진 않아서 네. 뭔가 크게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크게 느껴지는 건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이 줄었어요. 아, 네, 저 학교 다닐 때는 한 35명 정도였는데 주연님은 한 반에 몇 명 정도 있었나요? 저도 한 35명에서 40명 사이 이랬던 것 어,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한 4, 50명일 때도 있고 네. 근데 또 지금 저희 학교는 20명 내외거든요. 네, 많이 정말요? 줄었죠. 적구나. 네, 그래서 모든 학교가 다 그렇진 않지만 네네. 그래서 대부분 23명 정도가 평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하시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신경 쓰시기에는 좀 좋은 환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또 코로나19로 좀 많이 그 학교의 상황도 바뀌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후에는 또 어땠나요?
그때는 많이 좀 막막했죠. 처음에 코로나19 터졌을 때는 일단은 거의 6월까지 학교가 거의 올 스탑이었으니까 네. 아이들도 뭐 지금 보고 계시는 학생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뉴스 보면서 개학 연기 제발 제발 개학 연기 네. 하면서 네, 그랬던 경우 있을 것 같은데 개학이 하기 전부터 학교는 사실 되게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난생 처음 비대면 교육이라는 걸 네. 해야 되니까 선생님들도 다 처음이시죠. 왜냐하면 줌 수업은 또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조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니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라는데 영상 편집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게 고민이셔가지고 근데 또 선생님들이 대단하신 게 진짜 새로운 변화를 되게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시더라고요. 막 퇴임 앞두신 선생님도 더듬더듬 영상 편집 배우셔서 수업 영상 만들어서 올리시고, 네, 또 그 집단 지성 있잖아요. 네네.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막 수십 개가 만들어졌어요. 네. 온라인 수업방, 뭐 학급 경영방 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선생님들이 막 수천 명이 참가하셔서 서로 아이디어도 나누시고 하면서 온라인 수업이 그래도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제가 듣기로는 또 학생들도 이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또 코로나19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도 좀 계속 학교도 못 나가고 하다 보니까 주눅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참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교사로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 뭔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역시 좀 학력이 네. 학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잘하는 애들은 원래 잘하거든요. 예, 근데 아무래도, 학원도 네. 다니고 근데 집에 뭐라 학습 동기가 부족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출근하시고 집에 혼자 남으면 공부가 안 되잖아요. 저희도 집에 있으면 공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학력 격차가 많이 심해지기도 했고 좀 정서적으로도 친구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학생들은 학교 안 나온다고 다 좋아하긴 하는데 네. 네, 그래도 많은 친구들한테 학교가 어떤 인간관계를 하는 전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 조금 문제가 있거나 하는 친구들은 학교라도 나와야 좀 숨통이 트이는데 그러게요. 친구들은 그런 돌파구가 없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도 그러면 학생들에게 뭔가 좀 그런 거 관련해서 상담도 많이 시도하시고 하시나요? 네. 공부는 이제 계속 안 하니까 그래서 붙잡아 두고 옆에서 과외처럼 공부시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집에서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일부러라도 그냥 자꾸 학교에 나와서 수업도 시키기도 하고 네,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학생들에게 계속 많이 신경 쓰시고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이런 덕분에 학생들도 또 선생님을 보면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보람도 있고 참 어려움도 많고 하겠지만 그만큼 많은 청소년 분들이 나도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교사라는 직종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교사를 꿈꿨던 이유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누구나 이제 학교 다니다 보면 이 선생님 진짜 좋았어 하는 선생님이 한 분쯤 있을 것 같아요. 뭐 수업을 재밌게 잘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처럼 이렇게 학생들이랑 지냈던 분들 아니면 따뜻하게 뭔가 격려 말씀 해주셨던 그런 선생님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따뜻한 경험을 해보면 나의 선생님과의 어떤 소통 이런 경험을 해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의 경험을 비춰보거나 혹은 주변의 선생님을 봤을 때 와, 이런 사람은 정말 교사의 천직이다. 정말 잘 맞는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 적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인가요? 한 명 생각나는데 네네. 진짜 천직이다 하는 사람이 제 여자친구도 지금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네. 아이들한테
이 베푸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되게 거기서 행복감을 느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수업 활동식 수업을 하고 싶어서 보드 게임을 밤새도록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 해서 좋아하면 또 그날 하루 종일 되게 기분 좋아하고 네. 아이들 주려고 막 이렇게 막 뭐 이것저것 만들고 밤에 갑자기 주섬주섬 막 옷을 입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디 가냐 했더니 강에 산책하러 간다고. 네. 근데 또 알고 보니까 자기 반 학생이랑 그냥 친구처럼 밤에 그냥 산책 다니기도 하고 네, 그런 데서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는 친구여서 네네. 아, 얘 너는 진짜 천직이다 얘기를 해주긴 하는데 그래서 뭔가 그런 일에서 보람 느끼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뭐 성격적인 면에서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MBTI I거든요. 네, 되게 네, 소심하고 내향형. 내향형, 네, 되게 낯을 많이 가르고 네. 네, 사람들 뭔가 재밌게 말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교사 되기 전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좀 잘 맞을까. 근데 막상 학교 와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진짜 너무 다양하세요. 네, 저는 모든 그런 성향이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이렇게 진짜 카리스마 있게 아이들을 휘어잡으시는 쌤도 있고 아니면 조곤조곤 학생들 한 명 한 명 관찰을 잘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아니면 이렇게 말썽꾸러기들한테 해줄 말이 많으신 선생님도 네네. 계시고요. 반면에 좀 성실하게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해줄 말이 많으신 선생님도 계시고 뭐 모두 다 좋은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까 말했던 아이들한테 뭔가 하는데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성격 상관없이 누구나 뭔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성격에 상관없이 어쨌거나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거에서 좀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다 교사라는 직업에 잘 맞을 것 같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교사세요. 근데 정말 집에서는 이렇게 혼자 뭐 하시고 이렇게 조용조용 지내시던 분이 학생들 앞에만 가면은 개그맨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진짜 그 직업이 참 신기하구나. 이게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격도 바꾸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아마 지금 교사를 꿈꾸시는 분들도 좀 그런 생각으로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선생님은 교단에 서시면서 동시에 과학 커뮤니케이터로도 계속 길을 개척하고 계세요. 어떻게 준비하고 노력하는 게 이렇게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일이 또 교직에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도움이 좀 되나요? 일단 수업에 도움이 제일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과학을 쉽고 재밌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막 연습을 하다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막상 제 수업은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과학 커뮤니케이터 한 이후로는 수업 준비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 같아요. 뭐라도 드립이라도 하나 더 치려고 노력하고 재밌는 비유 같은 거 찾아서 하고 네, 그런 노력들. 안 그래도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일 자체가 좀 흥미롭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과학의 재미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교단에서 또 그 일을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 두 일을 같이 하고 계시는데 차이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차이점이요. 네. 차이점. 교사는 일단은 학생들 수업 교육도 하지만 네.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친구처럼 그런 인성 교육, 네, 그냥 전반적으로 얘가 어떻게 잘 커가는지를 봐줘야 하고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그 중에서도 또 과학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좀 과학을 재밌게 이게 맞나요? 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네네.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둘 다 하고 계시니까 지금도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교사와 과학 커뮤니케이터 중에서 어떤 쪽이 더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교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좀 예상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일단은 지금은 과학을 설명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학교에서 애들이랑 이제 부비적 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그런 과학
제가 하는 일이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둘 중에 꼭 하나만 고르자면 저는 교사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께서 교사라는 직업에 얼마나 애정을 갖고 계시는지 느껴지는 대답이었는데, 사실 또 과학 커뮤니케이터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매력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직업을 갖게 된 다음에 이게 뭔지 처음 알았어요.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좀 네. 이 개념 자체가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알려져 있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네. 더 그런 것 같은데 설명을 좀 곁들여서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물론 본업이 있지만 아예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아예 직업으로 삼으시는 사람도 많이 계세요. 네. 뭐 생각하시는 뭐 예를 들면 과학 유튜버 중에 과학 쿠키, 뭐 일분과학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네. 네, 그런 분들이 과학 아니, 과학 커뮤니케이터신데 일단은 과학이 되게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분들한테 뭔가 재밌게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되게 네, 의미 있는 의미 네. 뜻깊은 일인 것 같아서 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과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좀 흥미를 갖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또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도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형태가 다양한가 봐요. 뭐 유튜브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시는 분도 있고, 마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네, 그 중에서 선생님께서는 특히 어떤 쪽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저는 최근 올해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되었는데 강연을 일단 가장 많이 다녔고요. 아, 네, 강연 다니면서 그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책을 조금 쉽게 읽어주는 그런 강연을 했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재밌는 실험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사이언스 버스킹 준비해서 10분 정도 이렇게 연극 형식으로 네, 하기도 했고 방법은 되게 다양하고 유튜브는 제가 아직 능력이 없어서 네, 나중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긴 합니다. 네, 유튜브 하시면 학생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과학교사 권영민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좀 더 소소하게 질문들을 다양하게 드려보기 위해서 저희가 OX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옆에 보시면 OX 팻말이 있는데요.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OX 중에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 자녀가 교직을 희망한다면 적극 찬성할 것이다. 네. 네. 뭐 일단은 질문들을 쭉 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네. 일단 그러면은 이야기를 좀 듣고 그럼 다음 질문을 드려볼까요? 어떤 이유에서 자녀에게 추천을 하고 싶은 건가요? 네, 일단 뭐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안정적이고 네, 또 평생 계속 공부하고 배우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뭔가 성장할 수 있는 면에서 저는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이가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네, 지지해 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꿀직장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교직, 억울하기도 하다. 꿀직장은 아닌 것 같다. 어떤가요? 어려움들이 있죠. 다 어떤 직업이든 간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뭐 꿀직장이라는 말이 보통 이제 방학 때문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방학이 길게 쉬니까. 근데 일단 너무 좋거든요, 방학. 실제로 어느 직장에서 막 몇 주간 또 연달아서 쉴 수 있겠어요. 네. 네, 되게 교사로서 감사한 부분이고 그렇긴 하지만 이게 선생님들이 방학 때 또 계속 일을 하시거든요. 네. 학교도 중간중간 계속 나오시고 맞아요. 교재 연구도 하시고 생기부도 쓰시고 행정 업무도 계속 보시고 그리고 또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충 수업이 있으니까 거의 방학이 없어지기도 하세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방학이 있지만 선생님들은 학기 중에 연가를 보통 거의 잘 못 쓰시거든요. 수업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파서 병원 못 가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데 또 연가 보상비 이런 건 또 안 나와요. 네, 그런 면에서
방학은 물론 되게 감사한 게 맞지만 네네. 방학 때문에 선생님들의 그 일련의 노고가 조금 무색해지진 않았으면 좋겠는 네.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저도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이야기 들으면서 저희 아버지도 방학인데도 계속 학교를 나가시고 그리고 몸이 안 좋으실 때도 이게 학생들과의 약속인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수업은 약속이죠. 네. 매일매일 정해져 있는 그 수업에 나가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걸 옆에서 보니까 아, 꿀직장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사가 돼야지 꿈꾸고 계시는 분들도 아, 내가 참 아이들에게 베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사를 꿈꾸시면 좀 더 행복하게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코로나 당시 아이들보다 내가 더 아이들을 보고 싶어 한 것 같다. 아, 이거 좀 짠해지는 질문인데. 아이고, 네. 그렇군요. 어땠나요? 작년이 첫 담임이었거든요. 근데 첫 담임부터 아이들이 안 나오니까 되게 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이게 막 아이들 명렬표 얼굴은 몰라요. 근데 명렬표 보면서 1번 누구, 2번 누구 막 하면서 이름 외웠던 기억도 있고 이쁘게 이제 이름 책상 이름표 만들어서 네네. 애들 없는 교실에 이렇게 붙여놓고 어, 그래서 그랬는데 네. 그냥 짝사랑이죠. 어, 네, 애들은 뭐 학교 안 나온다고 너무 좋아하고 네. 진짜 그 마음을 학생분들이 알아주셨으면 그러니까요. 좋겠네요. 진짜 그 선생님들이 이름 하나하나 외우고 이런 것도 참 정성인데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이런 정성을 가지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다시 태어나면 교사보다는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될 것이다. 이번 생에 말고 다음 다음 생에 생에. 어떤가요? 다음 생에 네. 뭐 재벌 2세 이런 거는 보기에 없는 건가요? 뭐 일단 다양하게 열어두고 한번 답변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네. 뭐 교사로. 아, 이유는 뭐 아까 그거랑 네. 비슷한 것 같아요. X로 그러면 X. 네. X로 하고 교사를 또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잠깐 저희가 이 코로나19 상황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또 등교를 하게 됐잖아요. 등교하게 됐는데 또 오랜만에 학생들을 만났을 때의 느낌은 어떠셨나요? 일단 처음에는 반가웠죠. 네, 반갑고 그쵸. 너무 반가운데 이제 또 계속 오면은 또 얼른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고 오면 네. 갔으면 좋겠고 안 오면 보고 싶고 그런 애증의 관계. 네. 역시 그렇군요. 네. 그래도 좀 학생들이 이렇게 북적북적하게 시끌시끌한 학교가 텅 빈 학교보다는 네, 좋으시죠? 훨씬 좀 활기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또 저희가 좀 더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긴 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 학생들 이렇게 이런 행사도 원래는 학생분들이 현장에 오셔서 또 보시고 네. 좀 더 이렇게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꿈을 키워가실 수 있을 만한 기회였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는 학생분들에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좀 극복을 해 나가자 격려의 말씀이나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사실 코로나로 제일 불쌍한 친구들이 학생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저희는 수학여행, 축제 아니면 뭐 체육대회 이런 거 다 했잖아요. 네네, 근데 네. 이 친구들은 2년 연속으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이제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많이 배운 게 없는데도 시험을 또 봐야 되고 네,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제가 학생이었으면 되게 억울한 게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이 것 시기에 같아요. 학생이었으면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코로나 끝나면 뭐 하자, 뭐 하자. 아, 네, 네네. 그렇게 저도 살다 보니까 안 끝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할 수 있는 뭐라도 좀 해야겠다 싶어서 네. 요즘 또 수우파 보고 네. 또 감명을 받아서 댄스하고 정말요? 네, 그냥 소규모로 또 아. 간단히 배워보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네, 그래 그 학생들도 지금 뭔가 이렇게 어깨 움츠려 있지 말고 뭐라도 할 수 있는 거 조금씩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아. 네, 학교 나와서 할 수 있는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마스크 잘 쓰고 어디 놀러 갔다 오는 것도 괜찮고 해서 조금 어려운 시기지만 활기차게
계속 할 수 있는 거 찾아가면서 활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이렇게 또 내향형의 성격을 가진 선생님도 이런 시기에 또 댄스 학원에 등록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것처럼 학생 여러분도 이렇게 이런 시기에 너무 움츠려 있지만 마시고 다양하게 경험해 보시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너무 안타깝고 공감이 돼 가지고 계속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선생님 같은 분이 교단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학생분들께 참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교사란 직업에 대해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선생님께서 특별히 나는 교사가 되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때는 언제인가요? 일단은 아까 대화 나눴던 그런 보람 느끼는 순간들, 네, 아이들이 뭔가 변화하고 그런 때가 제일 기쁘고요. 다음으로는 또 이게 제가 교사를 하고 싶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기도 했는데 네네. 뭔가 일이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요. 아, 보통 공무원 하면은 되게 반복되는 직장 생활 뭐 그런 게 좀 네네. 떠오르잖아요. 근데 교사는 스스로 조금 결정해서 창의적으로 주도해야 되는 게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업 같은 것도 그렇고 학급 경영도 그렇고 제가 창의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뭐 오늘은 어떤 수업 하지? 뭐 애들이랑 무슨 행사 해보지? 하면서 네, 그런 면에서 좀 지금까지 재밌게 활동할 수는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면이 좀 교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사를 꿈꾸는 혹은 교사를 꿈꿀지도 모르는 청소년 분들에게 지금부터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은 활동이라든가 뭐 어떤 자세, 뭐 태도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가신다면 교사의 꿈을 이루실 수 있겠다라고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제가 아까 어떤 성격이든 네네. 이렇게 교사를 하기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좋은 사람 이게 좀 너무 추상적인가? 좋은 사람이면 네. 네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성격이 어떻다보다도 그냥 제가 뭔가 더 많이 좀 깊어지면 아이들도 거기서 많이 배워갈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뭐든지 막 두려워하지 마시고 막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고등학교 때 아까 물리 선생님께서 졸업할 때 이렇게 편지를 써주셨는데 새로운 거 도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제 써주셔서 그게 되게 감명 깊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되게 많이 만나고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게 정말 제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 나중에 교사 되어도 더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냥 가리지 말고 되게 많은 걸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만큼 본인이 깊은 사람이고 또 좋은 사람이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게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여기서 좀 이야기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다 싶은 교사의 TMI, 교사라는 직업에 관한 TMI를 들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사실 특별한 건 아니고 네네. 그냥 뭐 선생님들은 보통 4, 5시에 퇴근하시잖아요. 근데 네. 아이들은 이제 2시, 3시쯤 되면 집에 가니까 그때 선생님들도 사실 되게 부럽다. 아이들이 네. 퇴근이 아니죠. 아이들이 하교하는 거 보면 네, 나도 나도- 가고 싶다. 네, 그런 그렇겠네요. TMI.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또 반에서 이제 청소를 시키는데 네. 되게 반에서는 먼지 막 이렇게 이거 아시죠? 이렇게 내면서 누구야? 네, 막 이런 거 여기 있네, 막 하면서 네. 결벽증처럼 막 하지만 사실 제 방은 더럽다.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합니다. 네, 직업병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있을까요? 뭔가 요거는 친구들이 조금 네. 많은 사람들이 모를 것 같은데 네, 교권 침해 보험 같은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 저기 교직원 공제 이런 데서 어머. 보험으로 쳐있고 그런 사건이 있을 때 네네. 이렇게 지급이 되는 아. 보험이 있더라고요. 네. 많은 교직원분들이 좀 아시고 이용을 해보셔도 좋겠네요. 네, 가입이 꽤 많이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 교권 침해도 사실 지속적인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새롭게 떠오르는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세대가 바뀌면서 교사로서 느끼는 안타까움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떤가요? 되게 저보다 이렇게 주변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다양한 형태로 네.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주 있는 일은 이제 교실에서 폭언을 아, 듣는다거나 아이고. 아니면 뭔가 신체적으로 가끔 가다가 이제 폭력을 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조금 성적인 성추행이나 네. 아니면 스토킹 뭐 이런 부분도 가끔 가다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교권 침해라고 해서 교사의 권리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사람으로서 이런 걸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어렵고 또 이게 아이들이 가해 입장이다 보니까 네. 되게 이해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그래서 많아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해 학생의 반에 계속 들어가서 수업을 하셔야 된다든지 그런 분리가 안 된다든지 네,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셔서 제도적으로 조금 뭔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는 또 보고 계시는 어른들이 좀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뭔가 제도적인 부분이 만족이 되어야 또 왜냐하면 무작정 학생들을 또 탓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뭐 그렇네요. 떠오르는 문제라기보다는 정말 옛날부터 네,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네, 어쩔 수 그랬죠. 없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좀 좋은 제도가 계속해서 나와 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교사란 직업에 대해서 우리 권영민 선생님 모시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점점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권영민 선생님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꿈꾸시는지. 네, 지금처럼 뭔가 일단 오랫동안 애들이랑 조금 말이 통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오랫동안 말이 계속 네. 통하고 또 이렇게 제가 선배 선생님들한테 많이 배우는 것처럼 후배 선생님들한테 그런 좋은 말씀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고 또 제가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또 새로운 도전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계속 뭔가 새로운 걸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교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오랫동안 새로운 것을 계속 하고 또 우리 학생들한테 뒤처지지 않게 계속 같이 소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신 이 말씀이 뭔가 굉장히 학생들이 듣기에도 참 든든할 것 같아요. 예,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저렇게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시도하고 우리와의 소통을 시도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위안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교육 기부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거든요. 그래서 권영민 선생님께서도 뭐 늘상 교단에서 항상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내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또는 끼치고 싶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까요? 되게 그냥 일상적인 상황인데 그냥 네네. 교무실에 있다 보면 선생님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애들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아, 오늘 뭐 몇 반에 누구 되게 표정이 좋더라. 누구 수업 잘 듣더라. 아니면 뭐 누구 또 자더라. 네. 네, 이런 하나하나 그런 관심들이 네. 되게 대단하세요, 선생님들이. 음, 그런 거 보면 만약에 제가 학생 입장이었으면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좀 든든하지 않을까. 아, 그 좋은 영향이지 않을까 싶어서 교사라는 게 그래도 좋은 일 하고 있구나 네.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학생들을 공부하느라 참 외롭기도 하고 많은 고민이 있는 시기잖아요. 정말 그런 시기에 누군가 나를 계속해서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안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이야기들을 꼭 많은 청소년들이 듣고 계셨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선생님의 발자취를 또 보고 따라갈 수많은 예비 교사분들, 우리 교사를 꿈꾸는 청소년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이제 학교에서 뭐 다른 선생님,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제 한테 좋은 영향 많이 받아서 또 꿈도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시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활기차게 할 수 있는 일 많이 찾아서 학교 생활 밝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